보호하겠습니다. HPV라고 하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죠.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개 이상 있는데 얘네들이 자궁경부암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뭐 성기 사마귀를 포함해서 인후두암, 그러니까 구강암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때문에 이 암이 생겼다고 이제 조직 검사상 나온 경우에는 조금 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인텐시브하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상관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HPV에 노출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 바이러스 노출이 안 된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 이제 그 백신을 생착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HPV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오래 있는다고 돼 있어요. 수년간 있을 수 있고, 남자는 근데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바이러스로 돼 있습니다. 여자는 아무래도 이제 성기 자체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다 보니까 에이즈나 뭐 이런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이완율이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돌출돼 있으니까 뭐 잘 씻거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돼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 있고, 어쨌든 얘네들이 다른 암, 구강암이라던가 이런 평평세포의 작용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거는 권하고 있죠. 사실입니다. 왜냐면 여자는 전립선암에 걸릴 수가 없죠. 왜냐면 전립선이 없으니까. 하지만 남자는 유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형 유방이라는 진단명도 있듯이 여성형 유방이라는 얘기는 여성이 아니란 뜻이겠죠. 좀 비만하다던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발전이 돼 있다던가 어떤 식습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성형 유방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제 너무 이제 미용적 고민이니까 마모토미나 절제술을 통해서 이제 유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시죠. 어쨌든 유선은 그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유방이 작잖아요. 남자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는 확실히 흔하지 않은 성별에 생긴 경우에는 공격성이라고 하죠. 암이 좀 독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만져주면 바로 진단받고 방심하지 말고, 남자도 유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진단받고 필요하면 수술이라던가 뭐 다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확률은 굉장히 낮죠. 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저도 전공의 때 2번 정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 보고는 제가 아직 있진 않는 것 같은데, 교수님 중에 좀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유방이 좀 작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체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금방 만져지니까. 자가 검진으로. 근데 유방이 큰 분들은 좀 자가 검진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이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뭐 논문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X입니다. 왜냐면 비타민C를 먹는다고 암이 무조건 안 생긴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타민C라는 게 이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에 이제 산화 스트레스 좀 줄여주고 이러는 거지, 암 자체를 절대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거는 아직 뭐 보고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타민C를 먹고 관리를 하게 되면 확률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비타민C를 먹으면 무조건 암이 안 생겨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치료제를 쓰지만 치료제는 굉장히 고용량을 먹잖아요. 먹는 거는 10g, 12g 정도 먹는 거고, 주사는 뭐 100g 이상도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치료적인 농도인 것이고, 사실 이게 비타민C 먹는다고 암이 다 무조건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연구가 된 게 있다면 다 비타민C를 누구나 먹고 있겠는데, 물론 피부 회복이나 이런 뭐 미용적인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암이 생기는 확률을 적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보고마다 다르지만 하루에도 뭐 수십 수백 개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과정에서 확률을 좀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왜냐면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내 몸에서 생긴 거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암세포도 생명이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암이 있었어요. 희대의 막장 드라마였는데, 전염성이 있다는 건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암 자체가 옆으로 가도 얘는 나무로 인식하거든요. 내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면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공격하죠. 그리고 암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먹었어요, 이 암세포를. 그러면 단백질로 소화시킬 겁니다, 아마. 뭐 소화기관 입장에서는 얘 우리 몸에 있는 거 아니네. 야 일단 저기 분해해.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니까 아마 위에서부터 위산부터 녹이고 펩신으로 녹이고 뭐 췌장즙이 녹이고 그다음에 이제 담즙이 또 지방 벗겨내고 해서 이제 소화시키겠죠. 그러니까 뭐 동물에서 생긴 암이나 종양을 먹어도 사실 인간이 암이 걸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 전염성 질환이 아니니까.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이 생긴 이유가 HIV 바이러스가 생겼다, HPV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했다면은 그분과 뭐 밀접한 접촉을 한다면 그 바이러스가 옮겨와서 내가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히 뭐 식사하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옮지 않으니까 그 어떤 매개체가 옮을 수는 있겠지만 암 자체가 옮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O입니다. 암에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기저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그 자리에 있다가 딴 데로 갈 때 어떤 특정 이제 막을 뚫어야지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막을 뚫지 못하면 연기암이라고 하는 거고, 뚫고 그 자리에 있으면 일기암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이상이면 이제 2기, 3기, 4기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초기일수록 수술로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완치율이 높겠죠. 그리고 크기가 작을수록 어쨌든 항암제나 이런 것들에도 좀 더 잘 반응하고 하니까 더 효과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이 커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면역 회피 물질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을 내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커질수록 그 힘이 세겠죠.